2대1이라는 스코어는 무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3대1이면 승리가 확실하죠. 양민혁의 골로 3대1이 됐습니다. 이 골이면 옥스포드는 확실하게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살의 양민혁이 역습을 통해 득점합니다. 사우샘프턴전 3대1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반응이 없던 해외 토트넘 커뮤니티가 새벽에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토트넘 소속의 공격수가 환상적인 골을 넣었기 때문인데요. 그 주인공은 현재 QPR에 임대 중인 18살의 공격수 양민혁입니다. 양민혁은 10일 새벽에 잉글랜드 2부 리그인 챔피언십 리그 41라운드 옥스포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19분에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됐습니다. 양민혁은 출전 기회를 위해서 QPR로 임대된 후에 지금까지 총 11경기에 출전하고 있는데 그중에 선발이 5번, 교체가 6번입니다. 사실 아직 양민혁은 영국 기준으로도 어려서 임대로 간 QPR에서 붙박이 주전으로 나오긴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워낙 출전할 때마다 번뜩이면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주는 모습이기에 QPR의 시푸엔테스 감독은 그래도 양민혁에게 꽤 많은 출전 기회를 주고 있죠. 그러나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양민혁이 임대된 이후에 QPR은 총 11경기에서 2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7경기에서 2무 5패로 한 달이 넘도록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 보니까 이번 옥스포드전이 매우 중요했죠. 때문에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풋볼 런던은 이번 옥스포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민혁과 QPR은 옥스포드 유나이티드로 여행을 떠나며 중요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QPR은 무승 행진으로 인해 강등 위기에 처했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승점 3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면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기라고 말했습니다. 풋볼 런던의 말대로 현재 QPR의 성적은 승격이 아니라 강등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강등권 팀과 승점 4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QPR이 패배하고 강등권 팀들 중에서 승리하는 팀이 나온다면 QPR은 최하위권 팀들과 승점 2점 차이로 3부로 강등될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게다가 상대인 옥스포드는 리그 18위로 QPR보다 승점이 1점밖에 안 낮아서 사실상 강등 경쟁팀인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양민혁을 벤치에서 시작하게 하네요. 양민혁은 3월 30일에 있었던 스토크전에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됐는데 후반 33분에 데뷔골을 폭발시키면서 0대3으로 지던 QPR의 자존심을 세우는 귀중한 득점을 했던 경험이 있죠. 이번에도 후반에 투입돼서 득점을 노리는 조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다행히 QPR은 경기 시작 7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정확히 올라온 크로스가 센터백 로니 에드워즈가 헤드슛이 됐는데 이걸 옥스포드의 골키퍼가 헛손질하면서 황당하게 골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정확한 크로스에 이은 헤드슛이긴 했지만 사실 골키퍼가 서있던 정면으로 향했고 파워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골키퍼가 막을 수 있었는데 외가리 없이 휘두른 골키퍼의 손바닥 사이로 볼이 쏙 하고 빠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엄청난 실책의 골키퍼는 곧바로 주저앉아서 골포스트에 기대고 절망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전반 42분에는 옥스포드에서 미드필더 로메니의 자책골까지 나왔는데요. QPR의 수비수가 롱볼로 전방에 보낸 볼이 헤더에 이어서 골대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QPR의 미드필더 한 명과 옥스포드의 미드필더가 골키퍼와 엉켰는데 세 사람 사이에서 볼이 마구 튕기다가 또다시 옥스포드의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골은 옥스포드의 자책골로 기록되면서 솔직히 골을 넣은 QPR 입장에서도 찝찝한 기묘한 두 골 차이가 됐습니다. 행운이 따른 거죠. 분명 상대팀 문전에서 이런 상황을 만든 건 QPR이 잘한 게 맞다고 봐야 하는데 시원하고 확실한 마무리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상대 실수로 들어간 느낌이라서 앞서가면서도 껄쩍지근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대0이 되니까 이제 후반전에 양민혁이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2대0으로 앞서던 후반 17분에 옥스포드의 만회골이 터졌습니다. 옥스포드의 윙어가 아웃사이드 킥으로 전방으로 볼을 투입했고 이어진 크로스가 옥스포드의 헤더골로 연결된 건데요. 양민혁은 바로 이 시점에 투입됐습니다. 옥스포드의 홈입니다. 1대2가 되었다는 건 분위기를 타게 만든 것도 있죠. 이러면 버티다가도 문제 생길 수 있고 진짜 추가골이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승점 3점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양민혁을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와 진짜로 양민혁이 후반전 추가 시간에 환상적인 역습으로 쐐기골을 터뜨립니다.
센터서클 부근에서 QPR이 볼을 빼앗자마자 양민혁과 덴벨레가 스프린트를 시작했습니다. 덴벨레가 드리블을 잘 몰고 가다가 아래쪽으로 빠지는 양민혁에게 패스를 줬고, 이걸 양민혁이 왼발 슈팅으로 파포스트를 노려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낸 겁니다. 여러분, 또 왼발입니다. 양민혁 주발이 오른발인데 첫 골도 왼발로 넣더니 2연속 약발골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QPR 쪽 현지 해설자들도 2대1은 불안했는지 양민혁이 쐐기골을 넣자 매우 안심하면서 2대1이라는 스코어는 무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3대1이면 승리가 확실하죠. 양민혁의 골로 3대1이 됐습니다. 이 골이면 옥스포드를 확실하게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살의 양민혁이 역습을 통해 득점합니다 라면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이 골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QPR의 구단 공식 유튜브에서 올린 영상에 양민혁이 치명적인 승리를 확정짓다라면서 양민혁의 이름을 대놓고 써놨습니다. QPR의 팬들 역시 양민혁의 골에 열광하면서 양민혁은 피지컬이 작지만 매우 치명적이다. 왜 한국에서 상을 받았는지 알 것 같다. 스토크 시티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조커 역할을 똑똑히 했다. 양민혁은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고 있다. 확실히 챔피언십 무대에 적응한 것 같다. QPR에게 귀중한 골을 넣어줬다. 나는 양민혁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오늘 QPR이 넣은 골들 중에 가장 멋진 골이었다. 그의 왼발은 스나이퍼 라이플같이 정확하다. 양민혁의 마무리는 정말 특별했다. 저런 감각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 타고난 킬러 본능이 있어야 되는 슈팅이었다. 양민혁과 곧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다. 저 소년을 QPR에서 더 오래 보고 싶다. 분명 일부 승격에 큰 도움이 될 거다 라면서 양민혁의 골 결정력을 극찬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실제 양민혁의 골로 이득을 본 QPR의 팬들만 신난 게 아니란 점인데요. QPR로 임대를 간 양민혁을 계속 지켜보던 토트넘 팬들까지 덩달아 신이 난 겁니다. 출전 경험을 쌓기 위해 보낸 QPR에서 멋진 골을 넣으면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뿌듯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솔직히 나는 양민혁이 피지컬 때문에 고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줬다. 내 예상이 틀렸지만 이런 실패는 정말 기분 좋은 실패다. 양민혁은 챔피언십 무대에 놀랄 만큼 빠르게 적응했다. 분명 공중볼 경합에서는 약점이 뚜렷하지만 수비를 하려는 투지와 역습할 때의 스피드가 마음에 든다. 양민혁에게서 소니의 모습이 보인다. 적극적인 수비 가담과 공격 시의 스프린트 장면에서 그걸 느꼈다. 피니쉬도 소니의 버금가게 정확했다. 나도 양민혁이 브리안 힐처럼 피지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미 내 상상 이상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양민혁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힘이 센 것 같다. 키에 비해 버티는 힘이 엄청 강하다. 코어 힘과 균형감이 좋은 스타일인 것 같다. 메시도 작지만 잘 넘어지지 않는다 라면서 양민혁이 토트넘으로 돌아왔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장면들을 분석하기 바빴죠. 과연 양민혁이 남은 챔피언십 5경기에서 몇 골이나 더 넣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